오늘은 김경일 교수님이 악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에 대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악인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주 인상 깊은 강연이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설명란에 그 영상을 링크해 드릴 테니까 찾아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교수님은 우리가 진짜 악인을 어떻게 다루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진짜 나쁜 악인의 경우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화해나 협상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은 말과 존중하는 태도로는 결코 그들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아주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악랄하게 공격하고 괴롭힌다면 다음과 같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겁주고 있구나. 알았어. 나도 총력을 다해서 너를 괴롭힐 거야. 나도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너에게 대항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느낌을 상대로 하여금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건드리면 나도 너를 확실하게 괴롭힐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교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심이 없는 악인들의 특징은 정의도 없다는 것이라고 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각 속에 전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잘못한 너를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정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악인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것에 너무 민감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악인은 자신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 행동을 멈추고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인을 대할 때는 강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교수님은 이외에도 힘센 악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좀 더 실제적이면서도 적나라한 예시를 하나 더 들어주시는데요. 진짜 못된 악인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는 말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시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다른 채널의 영상 내용을 제가 너무 많이 가져오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설명란에 링크해 놓은 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셔서 그게 어떤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의 전체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김경일 교수님의 이러한 강의를 접하고는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에 가스라이팅 대처법을 비롯해서 나르시시스트 대처 영상들을 여러 개 만들어 올렸었는데요. 사실 악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그 영상들을 통해서 나르시시스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할 말을 해라. 가르칠 건 가르쳐라. 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무슨 나르시시스트 대처법을 알려준다더니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냐? 가스라이팅 대처법을 가르쳐준다면서 되려 가스라이팅 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냐? 라며 항의하는 식의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관계가 아직 깊어지지 않았을 때, 관계 초기에 강력 대응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관계가 깊고 상황이 심각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에도 나르시시즘의 강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처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강력 대응 말고 다른 방법들도 제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악플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던 건 맞지만 사실 그 악플들에 제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완전히 초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게 맞나 고민이 될 때도 있었고요. 말을 할 때 표현을 좀 더 온화하게 해보려고 애도 많이 쓰고 그랬죠. 그런데 김경일 교수님은 악플이고 뭐고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혀 왜곡시키지 않고 올곧게 필요한 말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괴롭힐 거라고? 이런 말을 사람한테 하라고? 어떻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마인드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지? 교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 보고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나 아마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김경일 교수님의 이야기가 절대 너무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서로 좋은 말로 대화로서 평화롭게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악인이 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 삼아 더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그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거죠. 다만 이것을 일종의 극약 처방처럼 다뤄야지 일상의 모든 일에서 마치 강력한 대응만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인 것처럼 만사에 늘 공격적인 태도로만 살아가면 안 되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극약이 효과를 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극약을 가지고 와서는 마치 이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아무 데서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김경일 교수님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이렇게 악인에 대한 적나라한 대처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자칫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전혀 포장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은 일이죠. 많은 경우에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대중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게 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저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 위험 부담이 없는 안전한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문제나 갈등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그저 평화로운 말들만을 다들 하려고 하지 이렇게 위험한 진실을 알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확실하게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입장, 평판, 이미지 이런 것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반드시 필요한 말이라면 피하지 않고 언급하고 계세요. 그저 진실을 전하는 것, 그래서 사회를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악인 대처법을 접하고 나서 제가 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 김경일 교수님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수많은 방송과 책들을 통해 쌓아 올리신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버리시다니 진짜 본인의 이득이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분이시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욕을 하든 말든 인기가 떨어지든 말든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시는 이 시대의 찐 지식인이시구나. 정말 존경스럽고 신뢰가 간다. 지금까지도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겠다. 미국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샘 호는 그녀의 책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못된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도덕을 저버리는 행동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를 목표물로 삼게 만들었던 애초의 선한 모습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깨달음의 표현일 뿐이다. 악질적인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제압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후 나는 마침내 계속 나쁘게 행동하는 상대에게는 강하게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스카펙은 그의 책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드물지만 악이나 광기 어린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선 위협이나 강제력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강제력이나 위협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자멸적인 방법이다. 이것을 국가에 적용해보면 나치하의 독일 같은 파괴적인 국가들을 다스리거나 변화시키는 데는 때로 위협이나 강제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강제력이나 위협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정책이 대혼란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악인 앞에서 강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복수나 안갚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에요. 악질적인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 질서를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으며 남을 희생양으로 만들 생각도 없어요.
다만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상대에 대해서만큼은 힘의 수위를 높여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채널에서는 악인들의 대표 주작격인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그리고 그들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설득도 협상도 통하지 않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이상은 동의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제가 경험한 것과 배운 것들을 나눌 생각입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서 과연 이것이 진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이 그 아래 설명란에 참고 문헌들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찾아서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만일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